1편에 이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오늘의 주제, 설레는 계절이죠. 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특별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전국에 숨겨진 보물 같은 여행지들을 쏙쏙 골라서 소개를 해주시는 분이죠. 유튜버이자 여행의 달인이십니다. 빵이네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기상청에서 계절 변화를 가장 먼저 관측하고 알려주시는 관측 정책과의 김정빈 주무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설레는 계절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직 기상청에서는 봄꽃이 공식으로 관측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기상청이 꽃이 피었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또 뭘까요? 네, 저희 기상청에서는 공식 관측 표준목이라는 걸 두고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서울에서 벚꽃이 피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서울 종로구 송울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기상관측소라는 곳에 저희 벚나무 한 가지에서 3송이 이상의 벚꽃이 활짝 펴야 그때부터 개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찾아주시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도 저희가 3그루를 관측목으로 지정해서 관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상당히 디테일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윤중로를 매년 가는데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올해에도 윤중로 가가지고 이제 네. 벚꽃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가서 그 관측목을 한번 카메라에 담아봐야겠습니다. 오, 주무관님이 그러면 그 나무를 관찰하시는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저 외에도 전국에 관측 업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게 관측 업무를 통해서 들어온 관측 자료는 기상청 날씨누리의 봄꽃 개화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이 개화와 만발이 관측된 그날 바로 사진을 올리기 때문에 꽃놀이 가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뉴스 만들 때 잘 사용하곤 하거든요. 그 사진을 직접 올려주시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쁜 꽃도 업무로 하다 보면 감흥이 잘 안 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 근데 원래도 그렇게 꽃놀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아, 저는 봄에 이 꽃을 보고 또 봐도 이제 뭔가 감성적으로 돼가지고 이게 저는 항상 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꽃을 가장 많이 보는 주무관님께서 그런 즐거움을 아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야, 이게 전형적인 F와 T의 조합이 아닌가. 좀 언밸런스한 이 조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이 F 감성 충만한 우리 빵이네님이 추천하는 봄꽃 여행지는 어디일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F 감성 충만한 제가 봄꽃 여행지 한 3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려 3곳이나? 네, 경남 진해에서 군항제를 특히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촬영한 영상 먼저 한번 보시죠. 벚꽃 터널 너무 예쁘다. 여기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예쁘네요. 예. 우와, 조명도 진짜 화려하다. 네,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벚꽃 축제라서 저도 이 벚꽃 축제를 촬영하러 작년에 갔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개화 시기가 우리가 예상하는 시기보다 좀 늦어져가지고 네.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예년에 촬영했던 영상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네. 이 개화 상황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를 제가 몸소 그렇게 깨닫고 왔습니다. 작년에 이 날씨누리를 먼저 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침 저희가 진해 군항제에서 벚꽃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여자천의 로망스 다리에 저희 기상청에서 벚꽃 관측을 하는 관측목 3그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행지는 어딘가요? 두 번째는 삼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척! 예, 강원도 삼척에 맹방 유채꽃 축제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벚꽃하고 유채꽃을 같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유채꽃이 먼저 피고 벚꽃이 나중에 펴가지고 맞아요. 이걸 같이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곳에 가면 벚꽃, 유채꽃, 그 삼척 맹방 해수욕장까지 바다까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정말 핫플레이스입니다. 정말 특이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유채꽃과 벚꽃이 함께 있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유채꽃은 이 향기가 굉장히 진해가지고 네. 꽃향기 맡으면서 이런 예쁜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삼척 맹반 유채꽃 축제. 와, 여기 제가 몰랐는데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여행지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서울에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이곳은 동작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지하철로도 이동이 가능한데 늘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곳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이거 벚꽃 맞아요? 네, 수양 벚꽃이라고 그래가지고 벚꽃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거든요. 너무 예쁘다. 그럼 이 얼굴 옆에다가 벚꽃을 두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 같은 F 감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여기서 살살 녹습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네. 마치 벚꽃 폭포처럼 맞습니다. 벚꽃이 쏟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여기 입장료는 있나요? 입장료 없습니다. 와, 너무 좋다. 무료입니다. 야, 세 군데 모두 보니까 진짜 당장 달려가고 싶어지는데요. 주무관님께서는 이렇게 또 봄꽃 영상 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너무 예쁜데 이제 저는 관측을 하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키를 이기진 못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봄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인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봄의 시작이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9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0년이 과거 30년에 비해 봄 시작일은 17일 빨라졌고요. 봄꽃 개화일 과거 추세도 195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개나리가 3일, 진달래는 9일, 벚꽃은 7일 더 앞당겨졌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걱정스럽네요. 저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과거부터도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바로 기후변화 상황 지도로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우리 동네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 상황 지도의 고탄소 시나리오에 따르면 2081년부터 2100년에 해당하는 21세기 후반이 되면 봄의 시작일이 지금 3월인데 한 2월로 약 한 달 정도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해요. 아니 그럼 봄이 빨라지고 여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봄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떡해. 예, 물론 봄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개화하는 패턴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봄의 풍경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실천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이 기후변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시작이 아닐까요? 저도 여행하면서 대중교통이나 이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 지자체에서는 공공자전거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자기 저렴하게까지 해서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멋진 유튜버예요. 저는 이제 요즘 보니까 또 러닝 하시는 분들은 플로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또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활동들이 탄소 배출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제 채널에서 친환경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자연을 아끼는 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맞습니다. 영상 올리시면 가장 먼저 댓글 달게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또 방법, 탄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약 같은 작은 습관들이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설레는 계절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 날씨가 참 변화무쌍합니다. 네, 앞으로 저도 이제 여행 계획 세울 때는 기상청 날씨 알림이 앱을 사용해가지고 이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행에서는 날씨가 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날씨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날씨 알림이 앱을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화사한 봄 즐겁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럼 다음 기상천의 3편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